조국 장관 이야기 좀 할게요. 우리는 해야지.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 관련된 이슈는 무조건 해야 돼. 숨기면 안 돼. 앞으로 수년이 걸리더라도 조국 장관 이야기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책 하나가 저번에 원지가 꽤 됐거든요. 이 책인데요. 쉬었다 가요 려군이라는 책입니다. 김용종 장편 소설. 저한테 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여기 출판사에서. 걱정하지 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야. 사실 조국 장관 사건을 소설로 쓴 거예요. 김용종 소설가께서. 쉬었다 가요 려군이라는 책인데 뭐 이거 돈 받고 하는 광고 아니고요. 보내주셨는데 문득 그 책꽂이에 보니까 그게 쓰여 있더라고요. 책꽂이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을 받은 지 한 2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조국 장관 관련한 내용이 들어있는 사실상 그 조국 장관 관련한 그 검찰에 난 이 사건을 소설로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보내주신 시놉시스만 조금 봤는데 네. 상당히 뭐 새로운 관점으로 이렇게 좀 쓴 것 같더라고요. 재밌게. 네, 그다음에 재밌게. 이제 보수의 그 시티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놔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뭐 시간 나면 읽어보겠지만 저는 사적인 욕망에 관련된 시간이 그 많이 할애돼야 되기 때문에 못 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국 장관 사건이랄까 이건 조국 장관 사건이 아니지 알고 보면 그냥 내가 평상시 써왔던 대로 검찰의 난이에요. 검찰의 난. 근데 그 검찰의 난이 지금 언론만 좀만 도와준다면 이미 확 뒤집어졌어요. 검찰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라는 뒤집어졌는데 아직도 검찰의 난 때 가장 공범은 언론이었기 때문에 보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요즘 재판이 많죠. 재판이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제 포탈 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증인을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해요. 근데 검찰 쪽에 유리한 말을 하는 공주대 교수에 대해서 보도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조민 씨가 거기 가서 한 것이 없다. 전혀 한 게 없다. 요것만 보도를 하고 끝. 그 다음 교수가 있었어요. 조국 장관 딸은 공주대 실험 배양 참여했고 과제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야. 검찰이 신문을 할 때는 검찰 쪽이 유리한 교수가 나와가지고 조민은 한 게 없다. 그 보도만 나왔었다고. 근데 그 뒤에 다른 교수가 조국 장관 딸은 공주대 실험에서 배양에 참여했고 과제도 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나 어제도 이거 보면서 이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 댓글도 그렇게 달렸어. 그 기사만 나왔을 때. 얘네들 검찰 신문한 것만 보고 나왔구만.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자신들이 해왔던 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신문만 보고 보도 딱 내고 변호인 신문 같은 거 할 때는 끝.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지만 법무부나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 어느 편만 쪽만 기자들이 글을 쓴다, 기사를 써서 보도를 한다. 이것처럼 왜곡되고 편향되게 보도하는 것이 기자가 할 짓인지. 이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언론개혁부터 해야 된다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진짜 창피한 일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논문 1저자, 뭐 초록 뭐 제3저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여도는 낮았지만 참여한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건 조민한테만 해당되는 일종의 조민한테만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이런 학생들이 참여도가 그러니까 기여도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기여도는 낮을 수밖에 없고 참여한 건 확실한 경우가 대한민국에 수십만 건 있을 거야. 왜 조민한테만 이게 이런 잣대를 들이대냐고. 아니 그리고 인턴은 애시당초 뽑을 때부터 이만큼의 기대를 하지 않고 뽑는 겁니다. 아니 학생이 있는데 굳이 인턴한테 어려운 일을 왜 맡기냐고요. 근데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애한테 마치 뭘 했다는 듯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이럴 거면 장모부터 캐라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장모는 냅두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제 나온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게 뭐냐면은 조민은 실제로 연구실에 그 출근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인턴 학생으로서 그 다음에 나중에 초록을 쓰는 과정에서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게 역으로 밝혀진 겁니다. 근데 제가 실은 초록을 많이 써줘봤어요. 남의 거.
초록이라는 게 구속. 저는 입시비리 구속. 여성들에게 많이 구속돼 있어서 확 씨. 그 초록이란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글로 논문을 쓰더라도 앱스트랙트로 해서 영어로 씁니다. 앞에. 그러니까 발췌문이죠, 발췌문. 그러면은 실은 우리나라 웬만한 문과 교수들도 그 초록 쓰는데 되게 두려워해요. 영작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뭐 한 수십 건 썼을 겁니다. 그 전공에 관련 없이 이렇게 그 쓰는 거를. 그러면은 그 조민이라는 분이 아마 그 어릴 때 영어권에 있었고 그 외고를 다녔기 때문에 영어에 상당히 능해서 전문 용어는 모를지라도 초록을 쓸 만한 충분한 자질이 될 거예요. 그럼 초록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논문 심사할 때 주로 본문을 보기 전에 초록부터 봐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기여죠. 그러니까 내가 써줘서 뭐 상 받은 놈들은 나에게 밥 한 번 사고 말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그 초록에 기여했다는 거는 입증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증인을 불러서 법정에서 뭐 이렇게 거의 법정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수준으로 버럭 화를 내면서 증인을 압박했다고 그러는데 그 증인이 느꼈을 공포. 왜냐하면 우리 검찰의 관행 중에 원건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죠? 별건 수사하는 게 너무도 관행입니다. 그럼 나중에 증인 불러서 별건으로 파고들고 하다 보면 교수들이 연구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런 압박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법정의 분위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미루어 짐작이 돼요. 뭐냐면은 조민은 사실 기여한 게 없다며 허드렛 일만 했어. 아니 그럼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면 허드렛 일이라도 하는 게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도움이 됐다고 하면 저는 그게 그 논문에 기여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조민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학생들이 그런다고. 근데 왜 조민한테만 그 뭐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거 입시 비리가 확실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 논리가 뭐냐고.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고요. 100% 완벽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보면 조국 장관의 가족도 이 아들과 딸의 입시에 있어서는 보통 그쪽 문화에 되게 비슷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비리거나 범죄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모든 행위를 현미경식으로 잡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당시 입시에 관련됐던 모든 기록을 전수조사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실은.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입시 비리의 정말 결정체라고 입시 비리가 아니라 극성스러운 학부모들이 모여 있는 한영 외고 한영 재단 같은 데에서 당시 같은 또래 한영외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민만 이런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당시에 이런 단독이 하나 떴었죠. 공주대 인턴 면접 엄마와 함께 와서 놀랐다. 17살, 18살이면 공주까지 혼자 갈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엄마라도 데려다 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엄마랑 같이 왔다고도 까는 이러니까 기덕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검찰의 주장이에요. 허드렛 일이라고 안 썼으니까 허위다. 얘라 개 양아치 새끼들아. 아니 그런 식으로 그런 시절이었다고. 이런 것들을 막 스펙을 막 쌓아놔야 되는 시절이었다고. 허드렛 일이라고 하니까 무슨 일일 87분 줄 아니? 실제로 어떤 초록이나 논문이나 또는 무슨 뭐 포스터 이런 게 나오기까지는 협업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방송 프로 뭐 신문 제작 이런 거 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PD 역할하는 놈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매점 가가지고 물건 사오는 놈도 있고요. 다 스텝인 거예요. 그러면 작품은 PD 맡은 역할부터 진짜 허드렛 일을 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허드렛 일이라고 안 썼으니 허위다. 허드렛 일이라고 썼으면 허드렛 일 했다고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확인서에다가 허드렛 일이라고 써지 않았으니까 허위라는 거야. 그럼 검찰 얘네들 지금 수사하고 있는 놈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 배양에 있어서 뭐 화분에 물 주는 게 전부였다. 그게 열받는 거라고. 그거 가지고도 한참 까더니. 그러면 그 학생한테 그런 걸 시키지 뭘 시키냐고. 미친놈들이 진짜. 진짜 나 이거 보면서요. 나는 가장 열받는 게 검찰은 두 번째라고 생각해. 이런 이야기는 법정에서 나오면 조국 장관 두들겨 팰 때처럼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 매체에만 잠깐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돼버렸다고 이게. 근데 이거 정리한 차원에서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 당시 입시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조국 장관에 관련된 가족들만 이렇게 그 타겟으로 삼은 거잖아요. 그럼 그 검찰 입장에서는 그 조국 장관을 타겟으로 본인들의 권력 권한을 그 유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국 장관의 그 틈이 있어 보이는 입시와 관련된 문제보다는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큰 싸움을 좀 우리가 국민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족을 거의 몰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수사가 정당했음을 증빙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정당하지 않으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문제는 자신들의 이를테면 생사가 걸려 있는 거야. 검찰 입장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유죄를 입증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실 있죠. 여기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범죄로 만들려면 다 범죄가 가능하다니까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 당시 입시 관행이 저는 절대 좋은 제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리고 이 당시 입시 제도는 MB가 그 추종했던 소위 미국식 교육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한국식으로 토착화시키지 못하고 입학 사정관제로 대표되는 그 당시에 뭐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 외쳤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관련된 그 여파로서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뭐 사회적으로 유리한 사람들이 모든 입시에서 유리했던 그런 구조예요.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거 취임 전에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과거의 관행을 봤더니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과거의 관행까지 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조국이니까 지금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다 간단히 말하면 동네에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문화상 이쪽 골목과 이쪽 골목을 건너가려면 뺑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의 신호등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다 무단횡단을 했다고 쳐봐.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동네마다. 근데 그중에 특정 한 사람만 집어서 너는 왜 무단횡단했냐고 이 사람만 쳐보라는 거야. 이거라고 지금 검찰의 나안의 개념은 이거라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상황에 조국을 쳐내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쓴 거라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타겟이 아닙니다. 실은 더 큰 타겟은 문재인 정부고 검찰을 개혁하려는 민주진보 세력을 이겨내기 위한 거죠. 검찰이. 근데 이제 국민의 뜻은 뭐냐면 지금 검찰 개혁을 더 지속적으로 해라.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그 21대 국회를 원구성시켜준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난 여름에 그렇게 조국 때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이렇게 압승을 했다는 건 국민들도 다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좋은데? 홍정욱, 장제원, 나경원. 할아버지 관련돼서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홍정욱, 장제원, 나경원 이 셋만 봐도 지금 조국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된 텐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 클릭 장사에 대박을 누릴 수 있는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파지 않는가 이걸 봐야겠죠. 지금 장모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모권이 만약에 조국 장관식으로 털었으면 기사가 한 1,000만 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기사라는 게 그런 개념이거든. 죄가 되건 안 되건 뭔가 가식벌이 되면 다 끌어와가지고 나쁜 사람 만들 수 있잖아. 조국 장관 내 그렇게 했잖아. 지금 한동훈하고 채널A 건은 어떻게 됐어?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조국 장관식으로 털었으면 한동훈이 어떻게 털렸을까요? 온갖 근무지에서 있었던 모든 소문과 억측은 다 나왔을 거고 채널A 기자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조용해? 저는 그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전에 이런 내부 비판이 있었거든요. 조국 이슈에 대해서 정면 돌파 안 하면 야 조국이 창피한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이슈가 만약에 선거에서 프레임화되면 우리는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선택한 건 그 부분은 우리가 프레임에 절대 걸려들지 않겠다. 그리고서 지금 우리가 그 180석이라는 의석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한 140석, 130석 얻어서 총선 후에 조국 사건, 그러니까 조국 문제를 대처하는 것과 지금의 힘을 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대처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장모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저는 첫 번째 수사 대상이 장모에 관련된 건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나중에 그렇게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조국 장관의 가족이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자기 자녀들만 특혜를 받게 만들었다는 이쪽의 표창장 위조 의혹.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경경심 교수 컴퓨터에는 총장 직인 파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총장 직인팔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그 SBS 현정이 같은 이현정 이런 기자들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보를 조국 장관의 가족이 말이에요. 조국 장관이 관련된 보도를 다 싸잡아서 고소하면 부자 되겠죠. 현정이 동양대 표창장 많이 가져라. 난 필요 정- 없다. 저도 안 써.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채널A 한동훈 건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권이 반대였다고 생각해봐요. 선거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 검찰이 특정 언론 관계자와 서로 이렇게 짜고 뭔가 게이트급 사건을 터뜨리려고 했다. 그것도 총선 직전에. 요게 현직 검찰의 총장의 최측근인 사건이다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윤석열은요 직무가 정지되는 상태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안 저는 그래? 이제 서서히 그 우리의 공세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그 공세를 우리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야. 빨리 하라고. 진짜 열받아 죽겠네, 먼저 진짜. 가세요. 전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할 거야? 지금 해야지. 아니 지금 하면 저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개원 후에 하는 게 합법적으로 그때는 맞습니다. 여론이 식어요. 지금 시작해서 아니 어. 식지 않습니다. 그때도 저는 대변 지금은 줄일 명분을 축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검찰 내에서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하고 또 한바탕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감찰을 주장하고 또 대검은 이거를 뭐 이렇게 저지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싸움이 좀 확전될 거예요. 그때 나중에 정치권이 집중 포화를 하면 됩니다. 야, 우리 그리고 저, 공수처가 나중에 거기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막 서두르면 명분 축적 없이 싸우면 오히려 우리가 대치기 당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정치권의 타이밍이 있고 보통 일반적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있어가지고 여론이 너무 식어버리면요 점화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황 작가의 평론가 다 됐네. 정치권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국민은요. 아니, 왜냐면요. 그러니까 YTN에 네네. 나가는 평론가가 아니고 우리 국민은 정치권에 요구를 해서 그게 요구가 달궈지고 그게 이슈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 지금부터 달궈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기 KBS 아니었나요? YTN 나가고 싶어? 아우 현기증 나네요. 빨리 해주세요. 아 열받아서 아니, 근데- 그래. 아니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지금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08석을 얻었다고 그래서 곧바로 윤석열 옷을 벗긴다. 그러면 윤석열을 실은 희생적 코스프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벗길 수가 없다니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 달구어서. 네 맞습니다. 아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의 행위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은 예를 들면 가장 큰 명분이 뭔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는 명분이 뭔데? 시민단체가 고발했다고 국민적 관심사안이라고 압색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달고놔야지. 지금 저렇게까지 유린당한 가족을 이제 선거 끝났으니 이제는 말을 해야지. 또 개헌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어떻게 재판 1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이슈 파이팅을 어떻게 하냐고. 아우 현기증 나 듣기만 아 해도. 정말 짜증나 죽겠어 정말. 여기까지 해. 자 어쨌건 조국 장관 힘내시고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 뒤에 보이잖아요 여기. 카메라 이쪽 한번 비춰줘봐요. 아, 눈물 나서 그래. 실제로 공수처 세웠던 거 또 기다리면 아무것도 못해. 아 그러니까 이 한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0대 국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막 힘을 빌리러 다녀야 돼 옆집에. 야 너희 5명 좀 빌려줘. 우리 절반 만들어야 돼. 하지만 180석은 모든 상임위원회의 3분의 2가 우리입니다. 알았어 그만해. 그 힘은 상상 이상의 너희들 경험하지 못한 힘을 너희들은 이제 맛보게 될 거야. 당 대표 나가. 차라리 그렇게 해.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게 방송과 운동의 개념이 혼재되는 경우라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차분하게 평론하다가도 이런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의 그 막 몸이 아팠던 기억들 때문에 조국 장관 이슈가 나오면 사실 냉철한 이성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고 황 작가 같은 스탠스가 맞아요. 공감? 여기까지.